皆さんこんにちは.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JLPT N3 보장반 문자 오이 파트를 담당하게 된 이장우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바로 강의 1강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OT, 오리엔테이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문자 오이 파트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잡힙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N3는 구시험의 2급과 3급 사이, 구시험에서는 2급과 3급이 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큰 갭을 막기 위해서 N3가 생긴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N1, N2와 다르게 N1, N2 학습자들은 기본적으로 어휘력과 한자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N3 학습자들은 일단 한자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휘 능력과 단어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N1, N2는 그만큼 학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한자 능력과 어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본 강의가 끝나고 나서 N3를 무난한 점수로 합격하고 하신 분들 중에 N2, N1을 들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제가 중요한 것은 독해청해다. 왜? 독해청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독해를 통해서 문자 어휘 능력과 문형 능력, 즉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을 해드립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 어휘와 문자 어휘에 대한 능력과 한자 능력이 있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그런데 N3에서는 한자와 어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학습자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 어휘 파트에서 그러한 것을 보충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독해청의 문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자 어휘 파트, 이 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가? 일단 1교시에서 언어지식, 문자, 어휘, 문법, 독해를 시험을 치는데 문자, 어휘, 문법을 합쳐서 60점이 되고 그 다음에 독해 파트가 60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 청취가 60점인데 총 180점 만점 중에 99점을 받았을 때는 떨어지는 케이스고 100점을 받았을 때는 합격이 됩니다. 옛날 시험에서는 과락이 있다라고 했지만 한 번도 과락을 적용시킨 적이 없습니다. 바뀐 시험에서는 반드시 과락을 적용시킨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1교시 문자의 파트에서 한자 읽기 8문제, 한자 찾기 파트 2는 6문제, 공란 외우기 11문제, 그 다음에 유의어, 유사어 5문제, 단어의 발음 쌤이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총 35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럼 이 각각의 파트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자 읽기 문제가 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떤 한자의 읽기, 주로 명사에서 그 한자 읽기 할 때 어떤 글자의 타금, 리고리, 그 다음에 장단음, 우가 붙는가 붙지 않는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물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바뀐 시험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 시험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금의 구별과 정확한 장음의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인과 대화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에게는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할 때 우리가 한자음으로 조호 시테쿠다사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조호 양보. 그런데 이걸 장음으로 조호 이렇게 됐을 때는 정보, 조호 시테쿠다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일본인은 양보라고 알아듣죠.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장음과 타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금과 장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강의에서는 일정한 룰, 법칙을 통해서 장음과 타금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자의 음독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칙을 N3 문자의 파트에서 모든 것을 강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법한 장단음 구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법칙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각각 모든 단어의 장단음과 타금을 구분한다 했을 때 상당히 머리가 아픈 케이스가 생긴다. 그래서 장단음 구분이 중요하지만 너무 연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법칙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용사 계열은 형용사,
계열, 이 형용사, 나 형용사, 소위 말하는 형용사와 형용동사는 반드시 암기를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형용사 계열이 문자 어휘 파트에서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N3에서 다루는 형용사는 양이 적어요. 그 양은 그 부분은 딱 걸려서란 교재, 본 강의의 모토가 되는 딱 걸려서란 교재를 보시면 형용사와 형용동사 N3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형용사와 형용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양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왜 외워야 되느냐? 문자 어휘를 위한 공부로서는 암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많은 문제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독해청에서는 이 형용사 계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형용사 계열을 암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장 자체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제일 마지막에 공부를 하자고 나와 있습니다. 자, 동사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도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먹다, 타베루, 놀다, 아서브, 보충하다, 오기나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처럼 어려운 동사는 잘 기억이 나잖아요. 문자 어휘만을 위한 공부로서 동사는 제일 마지막에, 즉 명사, 형용사, 형용동사, 부사를 공부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동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사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가 하면 독해의 지문을 통해서 독해의 지문에 나오는 동사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 N3에서 사용되는 동사를 독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즉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어휘다. 그래서 독해 지문을 통해서 동사를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 여러분들 중에 복화, 단어를 모아놓은 복화책을 들고 다니면서 암기하시는 분, 물론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어휘를 순서대로 외우는 것은 정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화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각각의 독해 파트에서 나오는 동사를 하나씩 외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이 말은 본 강의를 들으면서 본 교재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또 문제 정답 부분과 보기에 있는 오답,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하나씩 암기하는 것이 순수대로 외우는 것이 아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자주 사용되는 어휘는 반복해서 문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휘들을 순서대로 외우는 것보다 랜덤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월등히 어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정리를 하자. 파트 1은 타금과 자금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법칙을 통해서 공부를 하자. 이 법칙은 강의에서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형용사 계열은 문자어휘뿐만 아니라 독해, 문법, 청해를 위해서도 반드시 공부를 하자. 자, 품사를 외울 때 형용사, 형용동사, 명사, 부사를 외우고 나서 동사는 제일 마지막에 공부를 하자. 그리고 동사는 문자어휘 파트에서 많이 차지는 하지 않지만 동사를 순서대로, 히라가나 순서대로 외우는 것보다는 독해 지문을 통해서 외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자 찾기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한자의 부수를 통해서 암기하자. 어떤 한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한자의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N3 수준의 학습자에게 이 2개 한자, 3개 한자, 4개 한자의 비슷한 한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수를 통해서 설명하는 케이스도 있고 제 나름대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시험에서는 유사 한자, 보기 1, 2, 3, 4에서 유사 한자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뀐 시험에서는 유사 한자를 묻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그 한자를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예를 들어서 카이사이, 개체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개체라고 했을 때 한자는 개체, 카이사이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옛날 시험에서 이 개자와 비슷한 패자, 폐막할 때 이 패자를 오답, 그다음에 이 채자와 비슷한 사람의 성씨를 나타내는 이 채자 또 비슷한 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유사 한자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바뀐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체가 정답인데
뭐 오답으로서 뭐 개막 이런 글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개찰 할 때 카이사츠. 저 카이사이라는 한자에서 카이사이, 개최, 카이마쿠, 개막, 카이사츠, 개찰. 전혀 카이사이라는 단어와 다르죠. 한자 자체가 오른쪽은 한자가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뀐 시험에서는 뭐 굳이 비슷한 한자를 구분하는 문제는 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비슷한 한자가 출제가 되었을 때 그 한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는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강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유사 한자 파트 2의 유사 한자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가 학습자 스스로가 비슷한 한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스킬을 찾아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학습자 스스로가 어떻게 비슷한 한자를 구분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이나 스킬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방법이나 스킬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강의에서 제가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법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라서 유사 한자를 구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트 1과 파트 2는 다른 파트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공부하자. 이 말은 뭡니까? 파트 1과 파트 2는 한자 어휘를 알아야 된다. 한자 어휘를 알아야만 파트 3, 4, 5를 풀 수가 있고 독해, 청해 파트도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어휘 파트가 총 16강입니다. 교재, 딱 걸려서 교재는 20일 완성인데 우리가 8일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자 어휘 파트 1, 2를 열심히 공부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어휘 능력이 상당히 올라간다. 그럼 어휘 능력이 올라가면 외국어에서 어휘 능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독해 청해를 잘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N2, N1과는 다르게 N3에서는 파트 1, 파트 2 공부를 철저히 해 두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한자 능력과 어휘 능력을 같이 업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파트 3, 공란묘기가 11문제. 주로 한자음 명사가 출제가 된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방금 개체, 개발, 뭐 개찰, 뭐 이런 단어가 나와 있다고 합시다. 뭐 개강. 올림픽과 올림픽은 칸코쿠대 가루 사례루. 이랬을 때 올림픽은 한국에서 개최된다, 개막된다. 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폐, 열고 닫는 거. 이 문은 코노도와와 보탕 오스도 보턴을 누르면 가로 사례로 된다. 개폐된다. 개폐란 단어가 정답이 되겠죠. 이처럼 한자를 한글로 읽어낼 수만 있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11문제 중에서 5문제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트 1, 2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이유가 파트 1, 2 한자 읽기와 한자 찾기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인 경우에는, 학습자인 경우에는 이 11문제 공란묘기에서 한자 명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한자 명사가 출제되는 것이 아닌 파트 1과 파트 2 공부, 본 강의, 본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파트 1과 파트 2의 어휘를 충분히 알고만 있다면 한자 명사가 출제가 되더라도 부담감 없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청해와 독해를 위해서 부사는 반드시 암기하자.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 외에 청해 파트 강의를 듣는 학습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청해 파트뿐만 아니라 독해 파트를 들었을 때 부사,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문자의 파트에서 다루는 형용사, 형용동사, 즉 형용사 계열과 부사, 양이 적어요. 이 적은 양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문자 어휘 파트를 위한 부사 공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을 하면서 그런데라는 말을 쓰죠. 이처럼 부사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또 한국말로 넣어줘. 나제나라 이런 것처럼 부사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는 문자 어휘를 위한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른 파트를 위해서 공부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파트를 위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이 뭐? 형용사 계열, 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딱 걸려서 본 교재를 보시면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품사는 독해 공부를 하면서 저절로 익히도록 하자.
자, 본 강의는 문자 오입뿐만 아니라 문법, 독해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정해까지. 그랬을 때 다른 품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결국에는 뭐 다른 품사라고 하는 것은 N3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들을 독해에서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독해 공부를 하면서 저절로 익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의어 대체어 문제. 부사는 문장에 상관없이 유사어가 정해져 있다. 자, 꽤 상당히 할 때, 잠시만, 꽤 상당히를 다이브, 또 히조니, 또 카나리,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떼모, 이런 단어는 전부 다 매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사는 문장에 상관없이 어떤 어휘는 뒤 두 단어가 유사어가 아니지만 문장에 따라서 유사어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망설이다를 마요우, 그 다음에 고민하다를 나야무라고 합니다. 내일 갈지 말지 마요테이루, 망설이고 있다. 내일 갈지 아시다 이쿠까 이카나이까 나얀데이루, 고민하고 있다. 유사어가 되겠죠. 그런데 망설이다와 고민하다, 이 두 가지를 떼놓고 봤을 때는 유사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봤을 때 유사어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부사는 뭐 문장에 상관없이 유사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사를 암기를 하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파트 3에서 부사를 암기를 하자는 이유가 파트 4대. 파트 4에서 부사와 유사 어휘는 시험 문제 매번 출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부사다. 그 다음에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는 반드시 암기하자. 자, 여기서 마요우와 나야무. 망설이다,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유사어로서. 이러한 정리 역시 딱 걸려서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보시면 같은 의미 가진 동사, 이 문제 역시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것이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동사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행하다, 오코나우, 올림픽을 열다, 히라쿠, 유사어가 되겠죠. 이렇게 묶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좋다. 그 외의 품사는 문장의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므로, 문장의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문제를 푸는 요령이나 스킬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든가 스킬을 어떻게 강의에서 어떻게 정답을 찾을 것인가, 그러한 요령과 스킬을 본 강의에서 충분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듣게 되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파트 5, 단어의 발음 쓰임 5문제. 일단은 제시된 어휘, 이 어휘가 바르게 사용되었는가 사용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알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제시된 어휘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트 5 공부하기 전에 파트 1, 2, 3, 4를 공부를 했습니다. 한자 공부, 그 다음에 유사 한자 찾기, 그 다음에 공란 외우기, 그 다음에 유사어. 이 파트를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어휘력이 생깁니다. 그러한 어휘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파트 1, 2, 3, 4를 공부하면 저절로 파트 5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파트는 단어의 뉘앙스를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 조금, 스코시, 쫓도 조금,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묻는 고도의 뉘앙스, 이 어휘가 갖고 있는 아주 깊은 의미, 세 번째, 네 번째 의미를 묻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파트 1, 2, 3, 4를 공부하면 저절로 파트 5가 따라온다. 그리고 부사와 형용사 계열의 어휘,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사와 이 형용사, 나의 형용사는 반드시 암기를 하자. 이것은 뭐 문자 어휘뿐만 아니라 독해, 청해, 그다음에 문법을 위해서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하는 파트가 부사, 형용사 계열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N3에서 JLPT N3 문자 어휘 보장반에서 어떻게 문자 어휘를 공부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사, 형용사, 형용동사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동사는 독해 지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어휘는 여러분 N3 정도의 학습자들은 대부분 어휘력과 한자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문자 어휘 파트를 철저하게 해두지 않으면 독해 청해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문자 어휘 파트는 조금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하되, 조금 요령을 가지고, 그 요령은 이장훈과 제시하는 한자 읽기라든가 한자 법칙이라든가 유사 한자 구분, 한자 음독이 두 개인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자.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문자 어휘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자 어휘를 공부하는가 감을 잡으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과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皆さん頑張ってください。